김포 사망자 괴담 돌아오지 않은 택배. 김포의 외곽 오래된 빌라 단지. 밤 11시가 넘은 시각 택배기사 준호는 마지막 한 건을 남겨두고 있었다. 주소는 익숙한 골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비게이션이 그 집 앞에서 방향을 잃은 듯 깜빡였다. 현관문 앞에는 누렇게 바랜 명패와 함께 받는 사람 정은주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이미 사망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배송 중으로 떠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수입을 위해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택배요. 순간 안쪽에서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스스로 열렸다. 그리고 희미한 숨소리. 그거 여기 맞아요. 그 목소리는 너무 가늘고 차가워서 마치 벽 틈에서 나온 것 같았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건넸다. 그 순간 안쪽에서 새하얀 손이 상자를 집어들었다. 손등에는 핏줄 대신 검은 먹물이 번져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택배 상자를 한가득 안고 어딘가로 걸어가는데 모든 상자마다 붙어있는 이름은 정은주. 그리고 마지막 상자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신인 박준호 배송 완료일 내일. 하수구의 약속. 비오는 밤 김포 장릉 근처 신축 아파트에 사는 미영은 매일 새벽이면 욕실 하수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깼다. 엄마 약속했잖아. 아이는 몇 년 전 물에 빠져 죽은 자신의 아들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환청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하수구 틈새로 젖은 손이 올라왔다. 손에는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약속 잊지 마. 미영은 그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하수구는 이내 피 냄새와 함께 잠잠해졌다. 그날 이후 미영은 물이 내려갈 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반짝 비치는 걸 보았다. 관리소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욕실 불을 끄면 하수구 안에서 누군가의 눈이 떠 있었다. 며칠 뒤 미영은 욕실을 부수었다. 타일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미소 짓는 아이.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 내가 내려와야 할 차례야. 버려진 공장의 노래. 김포 외곽 버려진 섬유 공장. 지수는 친구들과 장난삼아 들어갔다가 이상한 것을 들었다. 우리를 잊지 마. 공장 안은 어둡고 기계는 다 멈췄지만 어딘가에서 라디오 잡음 같은 합창이 흘러나왔다. 기계 위에는 이름이 새겨진 철판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그중 하나엔 지수라는 이름이 있었다. 지수는 도망쳤다. 그날 밤 그녀의 꿈속에서 수백 명이 일렬로 서서 노래를 불렀다. 하루만이라도 기억해줘. 다음 날 지수가 다시 공장에 가보니 벽에는 빨간 글씨로 환영한다. 지수야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포의 밤하늘에 묘한 노랫소리가 퍼졌다. 그 노래는 매년 그 공장 주변에서만 들린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은 며칠 안에 사라진다고 한다. 버스 종점의 노숙자. 김포터미널 근처. 밤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노숙자 태호. 그는 매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쪽지를 건넨다. 돌려보내지 마세요. 사람들은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그 쪽지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했다. 버스가 신호등을 통과하던 순간 차 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고 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젊은 여자가 태호 옆에 앉았다. 아저씨, 종점까지 가요.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태호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봤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도시가 통째로 사라진 듯한 정적. 그날 이후 태호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버스 정류장 벤치 위에는 한 장의 쪽지가 남아 있었다. 이제 나도 돌려보내지 마세요. 다리 밑의 등불. 김포대교 아래. 새벽마다 등불을 든 아이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배다리를 하는 수아는 그 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눈은 물처럼 흔들렸고 손에는 돌멩이 하나를 쥐고 있었다. 이름을 새겨줘요. 돌멩이에는 낡은 글씨로 정은주가 적혀 있었다. 수아는 장난처럼 그 위에 자기 이름을 더 썼다. 다음 날 그는 배달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사망자 명단 칸에 박수환이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김포대교 아래의 등불은 2개가 되었다. 냄새 나는 창고. 구도심 쪽 폐가 뒤편 매일 밤 이상한 냄새가 퍼졌다. 약 냄새도 아니고 썩은 고기 같아. 동네 슈퍼 주인 영란은 참다 못해 창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수십 개의 인형이 줄지어 있었다. 눈은 검은 실로 꿰매져 있고 손엔 누런 쪽지를 쥐고 있었다. 쪽지엔 모두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하나가 영란의 딸 이름이었다. 딸은 10년 전 실종됐다. 그녀는 울면서 인형을 껴안았다. 그 순간 인형의 입이 열리며 엄마 여기 있었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날 이후 영란의 슈퍼는 불이 꺼진 채로 그대로 멈춰 있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꿰매는 바늘 소리가 들린다. 골목의 카세트 테이프. 김포 구도심의 낡은 음반 가게. 명수는 헌 카세트를 정리하다가 기억일이라고 적힌 테이프를 발견한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인다. 이건 김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렸고 배신당했고 마지막엔 모두를 불렀다고 했다. 테이프는 끝없이 반복되었다. 돌려줘, 이름을 돌려줘. 그날 밤 명수는 가게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놀랐다. 거울 속 자신의 입이 테이프 속 여자 목소리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가게 문은 닫혀 있었다. 문 위에는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다음 차례는 당신이에요. 이름을 거두는 밤. 김포 전역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들. 택배기사, 엄마, 대학생, 노숙자, 배달원, 슈퍼 주인, 음반가게 주인. 서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정은주였다. 모든 쪽지, 모든 인형, 모든 테이프 속에 정은주라는 이름이 있었다. 정은주는 15년 전 김포에서 실종된 공무원이었다. 그는 한때 불법 매립 사건을 추적 중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라졌고 그 이후 김포 곳곳에서 이름을 되돌려 달라는 괴현상이 시작됐다. 이름을 잃은 자는 존재도 잃는다. 그밤 김포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며 모든 이름이 사라졌다. 그리고 새벽 유일하게 남은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나요? 정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아침에 조심하세요. 구독 누세요.